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피얼셀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요.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무료체험 7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HERP에 2019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고 미리 남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신기계 같은 매매 진행을 할 거고요. 동일제강 같은 종목 매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조 동아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3종목 정도를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하루에서 5일 정도 짧은 턴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즐겨 하신다, 아니면 나는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무료 체험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실적이 나왔습니다. 두산 피얼셀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적자가 좀 기록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판매 대수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제품 믹스 일시 변동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증가를 했는데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퇴직 충당금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인식이 됐죠. 그리고 뭐 신사업 관련 준비 본격화 등으로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 수주 재개 및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품 믹스 정상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 4분기보다는 뭐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분기별 영업이익 수준도 본다라고 하면은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2022년 우리가 240메가와트 수준 목표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당분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국내 정치 일정,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있었죠. 일정 등으로 인해서 계획된 국내 발전형 연료전지 수주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2분기 이후 수주 재개가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240메가와트 수주 목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2022년 수주 전력이 어떤 건가 라고 했을 때는 RPS 제도 하에 수주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REC 추가 확보 가능한 가중치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 이연되었던 중소규모 수주 재개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건인데 뭐 가스 직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요금제 활용으로 인해서 발전용 연료전지 정체성을 향상시킨다 라는 부분입니다. 트라이젠 같은 경우는 모델 및 수출 확대, 그래서 트라이젠 모델 수주 및 중국 수출 확대, 우리 지금 추가로 중국에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최초로 수출을 했다가 그 흐름에 맞아서 추가로도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목표 및 국내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사 수주 같은 경우는 2000년보다는 1년, 1년보다는 2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발주 역시도 이렇게 껑충껑충 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갖고 뭐 연료전지 중국 수출을 달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두 번째 수출 사례,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인 중국 시장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거기다 중국 최초로 수전의 연계 그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험 사업에 당사 수소 모델을 납품한다라는 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거기 수소산업 육성 공식화하면서 한국, 일본, EU, 그 다음에 미국에 이은 수소 정책을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부터 작년부터 35년까지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25년까지는 이제 밸류체인 형성 준비 구간이고요. 30년까지 25년에서 30년까지는 그린 수소 위주의 수소산업 체계를 완성하는 부분이었고, 30년부터 이제 35년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 수소를 적용을 한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연료전지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8개 성과 도시 합산해갖고 2030년까지 약 1.4GW 정도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신성장 동력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증서 완료 및 아니면 인산형 연료전지라든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설, 그 다음에 신공장, 완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형을 확대한다라는 거겠죠. 선박용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파워팩 파트너십을 통해 갖고 신사업 구체화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연계형 CCS 연계형의 인산형 연료전지라든지 암모니아 연료,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개발을 한다든지 수소 모델 경쟁력 강화 통해 갖고 국가 탄소 중립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산형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 도입을 했고요. 선박용 실증 컨소시엄 구성을 했습니다. 공장이 완공이 될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서 50MW 정도의 생산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발전용, 선박용 사업화 꾸준히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모빌리티 파워팩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요. 모빌리티 파워팩 사업화도 진행을 한다. 이게 뭡니까? 일전에 두산 퓨얼셀이 아니라 SK였던가요? 이쪽에서 지게차에 들어가는 수소 이런 부분들을 이쪽이랑 맺었죠. 두산 바켓이. 그러면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이런 팩들을 지금 두산 퓨얼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서는 수준 물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지수가 종목이 좀 흔들흔들 거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언저리 라인에서 우리가 큰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쌍바닥을 형성하는 이중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5월달이기 때문에 반은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이후는 정권이 바뀌는 거고,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거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만 거절했던 이유는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성을 해서 요거를 경제 활성화시킨다 라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과 좀 달랐던 부분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원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의 생산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거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 탈원전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확 뒤집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으로 다시 가면서 그린 수소로 진행이 되는 수소 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어떤 매매를 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톡 아이디가 HERP2019에요. 이거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요, 저희 회비죠. 대폭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랑 많은 영상을 좀 보셨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손을 잡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